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까지 양호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에 3포인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유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같이 해주시는데 다음 주는 월, 화, 수, 목까지 쉬는 날이라 다음번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시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땠는지 좀 정리를 해보면서 다음 주까지 연결지을 받은 부분 어떤 게 있는지 3포인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보시죠. 오늘 짠! 손 팀장의 첫 번째 선택, 반도체와 기판. 그동안은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내에서도 뭐 디자인하우스라든지 이쪽 위주로 봤는데 오늘은 그동안은 약간은 좀 후발주자 성격이었던 기판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확실히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확실하게 이제 오늘이 끝난다고 해서 휴장이 4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투자 인사이트를 머릿속에 박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연결까지 시간이 꽤 걸리실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올해 상반기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매주 다양한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HBM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유리기판 말씀드렸었고, 뭐 온디바이스 AI나 뭐 시스템 반도체 이쪽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정통 기판 사업까지도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좀 SK하이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오늘 SK하이닉스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도 몇 가지가 나왔지만 저는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수요일 날 이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외국인과 견해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다음에 어제 이 단기 차익이 나왔었는데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내 단기적인 차익이 나왔었는데 거의 80% 이상이 전기전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를 대비하는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차익 실현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 동향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한 2,500억 정도 들어왔다고 했을 때 어제 단기적인 차익은 한 1,500억 정도 나왔으니까 이 양봉과 음봉의 크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결국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한 거에 절반 안 되게 줄였으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은 SK하이닉스를 저가 매수한 게 맞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뉴스를 봤을 때 정말 무섭도록 호재밖에 안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뭐 호재 반, 악재 반 나오고 있는데 투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SK하이닉스 정말 무섭은 그런 기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AHBM4가 엔비디아의 거의 대부분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에다가 러브콜을 보낸 기업이 브로드컴이 있죠. 그 다음에 구글까지 있습니다. 근데 구글은 아직 뭐 삼성전자한테 러브콜을 주지 않았지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일단 SK하이닉스한테 받고 있을 테니까 삼성전자도 HBM3 뭐 12단, 16단 퀄티스 수준까지 오는 대로 자신들한테 납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간의 이 HBM3 개발 기술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에서 9개월, 12개월 정도로 벌어지고 있고, 제가 오늘 뭐 자료는 준비를 못했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을 때 뭐 HBM3 이 뭐 16단이나 HBM4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예상 이제 개발 완료식 이런 것들 담은 도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표의 시간 격차가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보통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가가 선반영이 되거나 약간 주가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혹은 뭐 피크아웃 이야기, 그쵸. 이런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지금 SK하이닉스의 사업 부분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 SK하이닉스를 끌어주는 어떤 기업들이 뭐 몇 년치 수주를 줬다 이런 내용을 다 뺐을 때는 SK하이닉스 주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가 24만 원이었고 불과 HBM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는 SK하이닉스가 10만 원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 24만 원 고점 확인하고 1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0만 원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 따라서 우상향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시는데 SK하이닉스의 10여 개월 선행포가 6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55 정도 되고 있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100이 넘어가고 있고, 우리가 알만한 뭐 브로드컴이나 퀄컴 이런 종목들도 30에서 40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가 언급드린 기업들보다 같은 실적 대비해서 5분의 1 이상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럼 SKS 몰빵이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테니까 굳이 뭐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예.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는데 SK니스가 든든하게 우리 반도체 HBM 끌어줄 거니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게요. 방금 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퍼를 다른 기업이랑 비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기업이 고유에 가지고 있는 퍼의 밴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밴드로 치더라도 하단인 거예요? 여섯 그렇죠. 배면? 지금 보면 SK스 같은 경우 코스피 전기전자에 들어있고 이 코스피 전기전자라고 하는 거는 전력 설비도 들어있고 2차 전지 완성 셀들도 들어있고 반도체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치를 낸 거기 때문에 이 SK스가 위치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퍼가 68.49인데 아마 이 중에서는 조금 LG 엔솔이 많이 좀 펄을 올려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증권 전문가분들하고 만나면 밥 먹으면서 그런 걸 여쭤보거든요. 당신이 생각하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적정 ROE라든가 펀은 얼마로 산출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은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 기업의 이 업황이 실적이 확인됐다라는 걸 모를 때는 제조업이니까 보통 5에서 10 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신규 아이템이 나오면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주가 선반이 됐을 때 자신들은 퍼가 한 25에서 40까지도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SK스 같은 경우 충분히 좀 저평가 영역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알겠는데 기판은 무슨 일입니까? 우선은 저는 기판 같은 경우는 봤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기판 관련 종목들이 뭐 심택도 있고 아니 뭐 대덕전자도 있고 뭐 TLB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퍼가 낮아요. 근데 퍼가 낮은데 그들도 퍼가 5에서 14입니다. 근데 이들의 실적을 보니까 2020년, 2021년에는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2022년, 2023년, 2024년 실적을 봤더니 그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최전성기를 기록했을 때 실적에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됐었는데 투심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있다. 유리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많이 올라갔죠. SKC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막 퍼가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이 제휴에 대한 유상증자를 철회했다는 뉴스 저는 뭐 100% 믿지는 않고요. 한 75%는 믿습니다. 이제 정정 공시까지 나왔고 이 공시를 이제 바꿔가지고 허위 공시나 아니면 불복을 하게 되면은 뭐 벌점도 먹고 막 거래 정지도 되고 그러는데 뭐 이수페타시스가 그런 약간 무리수를 두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수페타시스 회장께서는 이 이수화학이랑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의 기술력을 부과를 하고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일단은 철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완전히 꺼지기 전까지는 좀 시간을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이수페타시스가 이 제휴에 대한 유상증자 철회 뉴스를 나오면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꽤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표가를 2배 불렀다 이런 리포트도 나오면서 이수페타시스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수페타시스가 속해 있는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기판 관련 종목들이 또 투심이 상당히 개선됐고 이런 시점이 나오면서 뭐 대덕전자나 이런 종목들 보니까 슬슬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잘 보면 2주 전에 리포트 나온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심이 상당히 개선됐고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뷰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조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유리기판 기업들하고 기존 전통 기판 기업들,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뭐 이런 업체들하고 기술력이라든지 하는 사업 부문이 거의 겹치나요? 일반 기판, 뭐 FCBJ 하는 업체들이 유리기판도 다 하나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기업이 없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사실 SKC 같은 경우도 기판 기업이 아니잖아요. 동박 기업인데 이제 SKC 이제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기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국내 기판에 들어가는 뭐 모듈이라든가 소재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나는 유리기판에 필요한 제품이나 장비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말한 기업들이 뭐 피롭틱스나 뭐 YC캠이나 태성 이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태성 같은 경우 PCB 기업이죠. PCB 기업인데 유리기판 관련 장비를 만들겠다고 했었고 지금 테스트 장비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상승을 했었고 제가 뭐 대덕전자랑 뭐 심테를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면서 혹시 그대들도 유리기판을 개발할 생각이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물어볼 수 없고 그들도 아직 유리기판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투자분들께서 이제 주가가 기대감이 주가를 만든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모멘텀은 오늘 기판주들이 가는 이유는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기대감에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HBM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했을 때 SKC가 워낙 독자적인 위치를 거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SKC가 모든 유리기판을 다 공급할 수 없으니까 뭐 하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협업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건데 그러면서 일반 기판 관련 종목들 생각보다 뭐 실적 훼손이 안 된 건 아닌데 이 업황 고렸을 때는 그래도 견전 실적 보여주고 있고 이 기업들이 워낙 저점 위치에다가 퍼도 낮다 보니까 혹시라도 유리기판 사업이 본격화 됐을 때는 이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좀 낙수 효과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제가 마지막 한 줄에 HBM과 유리기판에서 일반 기판과 장비주 투심 이동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렸는데 네. HBM이랑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에 좀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이 접근하기 조금 무서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차트를 물론 1년치 차트를 보면 아직도 뭐 박스권 하다못해 이지막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만한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PSK홀딩스, 테크윙 이런 종목들은 바닥 대비해서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부담되는 게 맞고요. 유리판 같은 경우도 피로틱스나 SKC 같은 경우도 바닥 대비해서 40%, 5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 장비주라고 볼 수 있는 뭐 레이저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기업들도 이제막 바닥에서 올라온 모습들이고 그다음에 일반 기판 관련 종목들도 이제막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차라리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덕전자랑 좀 HPSP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PCB 기판 관련 종목인데 이 기업이 2주 안에 리포트가 나온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HBM 수요 증가에 따라서 어떤 수주 증가량이 예상이 되는데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매출 비중이 SK하이닉스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덕전자가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유명해졌지만 SK하이닉스에도 매출 비중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한미반도체 이은 그 뒤에 SK하이닉스 밸류체인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HPSP가 탄력이 네. 붙었습니다. HPSP에 재밌는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HPSP가 사실 한미반도체랑 가족이었다가 한미반도체 지분을 사모펀드가 사면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그 아랫단 주주에 있죠. 그다음에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스카이레이크 P라는 사모펀드가 HPSP에 대한 인수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뭐 사모펀드가 사가지고 시장에서 몸값을 올린 다음에 판매를 하는 경향인데 사모펀드가 이미 갖고 있는데 이걸 다른 사모펀드가 사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뒤에 사겠다고 하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HPSP의 성장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HPSP 같은 경우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인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HBM 공정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한미반도체한테 가려져 있었던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은 HPSP가 다시 한번 더 좀 부각받는 모습이고 저는 약간 수급적인 관점을 이 기업이 분명히 제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그런 약간 기존 대장급 종목들에 대한 부담감에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세 차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하고 기판 쪽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포인트 화석연료, 금리, 신재생, 원전. 어떤 인물이 좀 떠오르시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서 착안한 그런 포인트 아닌가 살짝 예상을 해보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이 정책이 나왔을 때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많죠. 네.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과오를 힘입어서 굉장한 투표율과 지지율로 당선이 된 다음에 어떤 정책이 됐을 때 불협화음이 없다 보니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주무르는 대로 다 될 것 같다라는 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불협화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는 불법 이민자를 퇴출하면서 그다음에 원정 출산을 막겠다는 정책이 나왔는데 그 주 몇 개 주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강하게 뭐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행정명령 정책이 나오는 걸 면밀하게 보니까 그렇게 막 과한 출혈을 일으킬 것처럼 관세를 밀어붙이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석 연료를 장려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뭐 제가 정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지만 너무 어떤 섹터를 강하게 밀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산업을 정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 우리의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니까 일단은 조율을 하자.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는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약간 뭐 비중을 줄이면서 화석 연료를 키우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럽 연합이 반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화석 연료에 대한 올인은 뭐 중독과도 같다. 우리는 뭐 미국과 뭐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뭐 어떤 종목들이 다 균일하게 상승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적 반영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너지라고 했을 때 뭐 전력 설비 들 수 있고 뭐 원전 들 수 있고 뭐 태양광, 해성풍력 뭐 이런 식을 들 수가 있는데 가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이제 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참 바닥권에 있는데 그냥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좀 이게 맥이 좀 풀리는 상황이고 원전 같은 경우도 좀 기술적 위치가 굉장히 좀 부담되고 있는데 이런 뭐 오펙에다 압박을 가하면서 원자재 가격을 내리면서 혹시라도 이런 오펙이나 원자재를 보유한 국가들이 이 원자재를 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천연가스나 뭐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원유를 캐서라도 우리가 싸게 원유를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 관련 종목들이 움직여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대로 실적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반영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을 드라이빙 걸기에는 좀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우선 전력 설비는 드라이빙이 가능한데 네. 전력 설비가 아닌 섹터들은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이나 전력 설비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방송에서 했었고 네. 저는 전력 설비 중에서도 아직 좀 덜 올라간 종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S&T 에너지 좀 보려고 하는데 S&T 에너지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더라고요. 약간 그 공랭식 열 교환기 지금 최근 트렌드를 보니까 전력 설비를 만드는 기업과 전선을 만드는 기업들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전력 설비랑 전선이 아니라 뭐 배전반을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보일러를 만드는 기업들로 투자분들이 수급이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 그거예요. 전력 설비랑 전선보다는 이 전력 설비랑 전선의 이제 몸통 역할을 하는 뭐 배전반이라든가 보일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12개월 선행포가 14.34더라고요.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이 지금 12개월 선행포가 25가 넘어가는데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14 정도 되고 있고 거래 대금이 엄청 특출나게 실리지 않아서 투자분들께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미국 시장에 낙수 효과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미국 시장에서 러우 전쟁이 해결되면서 유럽 지역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을 벌였을 때는 이 S&T 에너지가 낙수 효과 얻을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력 설비 중에서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재룡전기가 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 2020년 이전까지는 남북경협 테마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21년 이후로 실적 향상세가 대단합니다. 뭐 HD현대 엘리트릭이 뭐 전년 동기 대해서 뭐 150%, 180% 실적이 개선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부터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다음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2개 선행포가 25가 안 되기 때문에 전력 설비주 중에서 가장 엄청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일봉 차트 보시면 지금 전력 설비 중에서 이 최고가 돌파해서 안 날아간 종목이 없습니다. 이제 LS 그룹주까지도 넘어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정말 아직 덜 상승한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중 하나가 좀 재룡전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통신장비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통신장비 어떤 쪽 보시는지 이쪽 간략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네,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꾸준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 자체에서도 기술력이 있다라고 높은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된 섹터가 하나둘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고 다 산업을 잘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뭐 조선이라든가 전력 설비, 뭐 엔터, 게임 이쪽이 좀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전력 설비도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를 할 건데 지금 통신장비 업황을 보면은 화웨이랑 GT가 1등과 4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 뭐 노키아나 에릭슨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화웨이랑 GT를 합치면 미국에 설치된 통신장비의 전체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라는 의도가 보이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는 좀 미국의 동맹국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오픈랜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나오고 있고 6G 이제 주파수 경매까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나라 통신장비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졌을 때는 그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리포트가 또 있더라고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미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견제나 또 주파수 할당에 우리나라가 이 기술력을 확보했을 때는
낙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낙점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책 지원이 나와야 된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포트를 보면서 정부 정책 지원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우주항공 말씀드릴 때도 우주항공이 지금 이렇게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 CEO 스페이스에서 끌어줬는데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우주항공 R&D 비용 뉴스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신 장비도 좀 그런 정부 정책 입안 내용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이 재차 상승하는 모습인데 양자 암호뿐만 아니라 미국 국력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서 통신 장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3포인트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